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2018년도 전기 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이번에는 전기 설비 과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전선의 구비 조건이죠. 전선의 구비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전선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도전율이죠. 즉 전기가 잘 통해야 되는 것이죠. 도전율이 크고 기계적 강도도 크고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크다. 그리고 비중은 무게는 작고요. 가선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구입이 쉬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선을 선정할 때, 전선을 우리가 고를 때 가장 중심적인 요인은 바로 허용 전류죠. 즉 내가 사용하는 전선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허용 전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됩니다. 허용 전류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죠. 얼마만큼 흘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선을 고를 때 가장 중요 사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선의 수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좀 우리가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밑에 있는 것을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층일 때는 7, 2층일 때는 19, 3층일 때는 37, 4층일 때는 61, 337, 337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선에는 딱딱한 경동선과 부드러운 연동선이 있게 되는데, 경동선은 인장 강도가 커서 가공선로에 주로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연동선은 좀 부드러운 선인데 전기 저항이 작고 부드러워서 주로 옥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좀 강한 선은 옥 외에 사용을 하고요. 좀 부드러운 선은 옥 내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경동선이 전기 저항은 더 크게 됩니다. 연동선이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경동선과 연동선의 특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선의 종류로서는 5개용, 집 밖에서 사용하는 건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 OW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DV, 450, 750 이하 연마 비닐 절연 전선 IV, 비닐 절연 전선 VV, 가격 폴리에틸렌 CV,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MI,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ACSR 선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송전선에 많이 사용이 되는 이런 선이죠. 캡타이어 케이블은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전 케이블이 되고요. 자, 전선을 접속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의 저항은 반드시 증가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꼬거나 아니면 납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접속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써 전선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죠. 다음에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연을 위하여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옥내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배관 안에서 하면 안 되고, 전선은 박스 안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요 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는 80% 이상 유지한다와 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가는 선에 사용하고,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선에 사용하게 된다. 쥐꼬리 접속을 할 때는 박스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고요. 두세 가닥을 꼬아서 커넥터 혹은 그 테이프,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터미널 러그는 기계 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전선을 우리가 병렬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선을 병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전기 저항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선 50스퀘어 이상 또 혹은 알루미늄 70스퀘어 이상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스위치는 전압 측 전선에 반드시 설치하게 되고, 3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된다면 2개소 이상에서 한 개의 전등을 전멸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타임 스위치로는 주택은 3분, 호텔은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되고요. 멀티탭은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압용 포장 퓨즈인 경우에는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끊어져야 되고요. 비포장일 때에는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끊어지도록 되어야 됩니다. 저압용 퓨즈는 전격적으로 1.1배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되고요. 자,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고요.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는 우리가 바깥지름, 안지름 혹은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공구가 되는 것이죠. 와이어 스트리퍼를 보시게 되면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고요. 프레셔 툴은 터미널을 압착시키는 공구, 클리퍼는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좀 절단기, 벤치보다 좀 굵은 거를 사용할 때, 벤치로 절단하는 것보다 더 굵은 걸 사용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오스터는 금속관에 나사를 내고요. 리머로는 관 안에, 특히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 홀셔는 홀 커터 뭐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거. 스프링 워셔는 진동 등으로 인할 때, 진동 등에 의한 볼트 풀림 방지할 때. 링 리듀셔는 노가웃의 직경이 클 때. 절연 부싱은 금속관 끝에 절연 피복을 보호해서 그 절단면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끼워주는 것이 바로 절연 부싱이 되게 됩니다. 로크너트는 금속관을 박스 같은 것에 고정할 때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씩 양쪽에서 조여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커플링 중에서 유니온 커플링이라고 있어요. 양쪽 금속관이 회전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왜 세면대 배관 같은데 그런 데도 유닛 커플링으로 우리가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장비 중에서는 어스 테스터, 어스라고 하는 건 접지죠, 그쵸? 접지 테스터,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절연 저항계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선 배관에서 지지점을 우리가 지지점 간의 최대 간격입니다. 최대, 이거를 넘어서는 안 돼요. 애자공사일 땐 2m, 금속관 2m, 합성수지관 1.5m, 가요전선관 1m, 금속 덕트 3m. 근데 여기에 라이팅 덕트일 때는 조금 더 줄어들어요. 2m, 케이블일 때는 2m인데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면 1m, 금속 몰드일 때는 1.5m로 그다음 이렇게 지지점의 최대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자공사를 할 때 애자의 구비 조건이 있게 되는데, 전기가 안 통해야 되고 당연히 뭐 불에 잘 안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에 잘 견뎌야 되겠죠. 근데 뭐 광택성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애자공사 이격거리일 때는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전압에 관계없이 6c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선과 조영제와의 거리는 400V 미만일 때는 2.5cm, 그 다음에 400V 이상일 때는 4.5cm가 됩니다. 금속전선관의 종류로는 후광전선관, 두꺼울 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관의 근사 안찌름을 사용하게 되고요. 곡률 반지름은 6배 이상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구부러지는 개소가 3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에 3개소가 초과하게 된다면 도중에 풀박스를 설치해서 쉬어가는 개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금속관을 만약에 콘크리트에다 매입하고 쉽게 되면은 금속관의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관은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복도선을 반드시 같은 관 안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32%까지만 넣을 수 있고,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40% 정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접지를 해야 되는데 400V 미만일 때는 3종 접지, 400V가 넘을 때는 특별 3종 접지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합성수지관을 보게 되면 경질 비닐 전선과는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 내 전선이 10스퀘어를 초과할 때는, 그러니까 두꺼운 전선일 때는요, 단선을 사용할 수 없고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관이 짧을 때에는 커플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커플링의 삽입 깊이는 바깥 지름의 1.2배, 좀 충분히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0.8배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속재 가요 전송관을 사용할 때는 0.8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커플링 좀 알아둬야 되는데, 금속 가해 전선관 상호 금속 가해 전선관끼리 접속할 때는 스플릿 커플링, 그 다음에 금속관이랑 혹은 가해 전선관을 사용하게 될 때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 덕트인데요, 금속 덕트는 3m 이하, 지지 간격이 3m예요. 그 다음에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되며, 마지막 끝 부분은 뭐 쥐 같은 것이 침입하기, 쥐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 당연히 금속 덕트이기 때문에 절연 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전선 덕트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덕트뿐만이 아니라 뭐 가요 전선관 아니면 몰드, 금속관, 합성수지관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 단면적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꽤 비교적 많이 못 넣죠. 하지만 제어 회로 등이나 아니면 소세력 전선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50%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금속관과 마찬가지로 접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400V 미만일 때에는 3종 접지, 400V가 넘게 될 때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죠. 자, 덕트 공사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라고 해서 도중에 부하를 꼽을 수 있는 덕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 덕트라고 해서 우리가 바닥에다가 까는,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곳에 바닥에 까는 덕트 공사도 있습니다. 이때 물론 전압은 400V 미만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덕트의 부속품은 두께 2.0mm 이상의 강판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의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미만, 그 다음에 케이블인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 6배, 단심일 때, 심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8배를 해야 되고요.
타이어 케이블은 2.5 스퀘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곳의 공사를 한번 볼까요? 폭연성 혹은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 폭연성 분진 혹은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은 금속관을 사용하게 되고, 가연성 분진 있는 곳에서는 합금 캐 3총사만 가능하게 됩니다.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만 가능하게 되고요. 위험물이 만약에 있다 하게 되면 역시 3총사 합금 캐만 가능하게 되죠. 화약유를 저장하는 곳에서는 다른 공사는 안 되고 조명 설비 공사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대지 전압을 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때 제한하는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 장소까지 인입구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전소, 반드시 땅에 묻어야 되는 공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흥행장, 뭐 극장, 영화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저압 배선 공사는 반드시 400V 미만을 사용하게 되고, 뭐 각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열 및 아크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내열선, 피복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용 계획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특수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 공사의 공통점에 해당되고요. 전기 울타리를 시설하는 곳에서는 사용 전압을 조금 낮게 250V 미만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전선의 굵기도 결정되어 있어요. 4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혹은 도로의 발열선, 우리가 왜 눈 같은 거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300V 이하 사용하게 되고요. 소세력 회로에서는 1차 300V 이하, 2차 60V 이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압을 구분하게 될 때 우리가 직류, 교류 둘에 따라서 저압, 고압, 특고압이 좀 달라요. 자, 저압은 일단 직류일 때는 750V 이하, 교류일 때는 600V 이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압은 그 둘보다는 크고 7000V 이하를 사용하게 되고요.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것을 우리가 특고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초고압 이런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법률상에서 구분짓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옥내전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거, 건축물 안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되고요. 대지 전압은 300V 이하, 즉 성간 전압은 400V, 상 전압은 300V까지 허용되게 됩니다. 접지공사를 왜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지공사의 대부분의 목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옥내에서는요, 감전 방지죠. 감전 방지, 감전 방지, 그렇죠? 그다음에 뇌해 방지, 그다음에 보호 계정기를 신속하게 지락 사고 가 발생했을 때 보호 계정기를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는 가능, 그 다음에 대전압 상승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주요 목적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 3종 접지 같은 경우에는 감전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 되죠. 자, 접지 저항의 크기가 접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1종일 때는 10옴, 그 다음에 접지선은 6스퀘어, 2종일 때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그 다음에 접지선은 16스퀘어, 그다음에 고압에서 저압으로 직접 변성할 때는 6스퀘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는 또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종일 때는 100옴이고요. 특3종일 때는 10옴이 되게 되는데, 이때 둘 다 접지선은 2.5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사용하는 장소가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1종은 좀 크다, 큰 곳, 고압이나 특고압 이런 얘기 딱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1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레기, 뭐 피레침 이런 거 다 1종인데요. 특고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특고 계기용 변성기는 1종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고압용 계기용, 그냥 고압 계기용은 3종이 해당되게 됩니다. 2종 접지는 주성 변압기 2차 측, 고저압의 혼촉 방지다라고 하게 되면 2종 접지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종 접지는 400V 미만일 때, 또 네온 변압기 외함일 때, 특3종은요 400V가 넘을 때, 그 다음에 풀장용 수중 조명일 때를 우리가 특3종 접지 공사의 예로 볼 수 있게 되죠. 접지 공사의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깊이 묻어야 돼요. 지하 75cm 이상, 0.75m 이상 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상 보호를 위해서 지하 75cm부터 지표 2m까지는 합성 수지관이라든지 뭐 몰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덮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부식 방지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접지선을 철주등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철주등에서 이 접지선이 철주등과 같이 묻게 될 때는 서로를 좀 이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주를 통해서 다시 이상 전류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1m 이상 이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수도관로를 만약에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에는 3옴 이하의
접지 저항이 나올 때만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해서 얼마나 절연을 잘 버틸 수 있느냐는 우리가 10분간 시험을 하게 되고요. 절연 저항 측정은 이 허용치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150V 이하일 때는 0.1, 150에서 300일 때는 0.2, 300에서 400일 때 0.3, 400일 때 0.4. 근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 제가 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 그냥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쵸? 암기하는 방법도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선로의 내압 시험일 때는 보통 이제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00V 이하일 때는 1.5배 한다. 1000V일 때는 1500V, 2000V일 때는 3000V로 한다. 그런데 만약에 최저가 500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기준값 최저 500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압계폐기를 시설하는 곳은 부하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 시설하게 되고,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나 배선용 차단기를 일컫게 되는데, 우리가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단 이제 시설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어요. 시설을 제한하는 곳은 바로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의 중성선, 뭐 중성선이나 접지선 이런 데다가는 우리가 절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게 됩니다. 분기회로 시설, 여기 이제 간선이 있게 되면 분기회로가 있다고 하면 분기점에서는 주로 3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 3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류가 좀 클 때에는 8m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동기 전선의 허용 전류를 계산하게 될 때는 50A가 이하일 때는 전동기 전류에다가 1.25배를 곱한 것, 50A를 초과하게 될 때는 전동기 전류에다가 1.1배를 곱한 것에다가 나머지 부하의 합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전동기에 가는 간선의 허용 전류가 되게 됩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할 때에는, 누전 차단기가 뭐예요? 누전됐을 때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누전이 바로 지락사고인 것이죠.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의 저압전로의 인입구라든지 습기가 많은 곳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의 표준 배전 방식 뭐죠? 삼상 4선식 22,900V Y 다중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준 배전 방식이 삼상 4선식이고, 삼상 4선식의 장점은 삼상 4선식에 비해서 삼상 3선식에 비해서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혹은 뭐 이제 비용적으로 큰 전력을 보내는데 유리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게 됩니다. 가공인입선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철도를 넘어갈 때는 6.5m, 횡단보도 갈 때는 3m, 그 다음에 기타 장소에서는 4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인입선 중에서 연접 인입선이 있어요. 옆집에서 따오는 거예요.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옆집에서 따와서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에 인입구 이르는 선을 우리가 연접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연접 인입선을 공사할 때도 지켜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으로부터 100m가 넘지 않는 단거리여야 한다. 두 번째, 도로가 폭 5m가 넘을 때에는 건널 수 횡단할 수 없다. 세 번째, 연접 인입선은 옥내를 앞집의 건물이라든지 앞 건물의 그 옥측이 아니라 집 옆으로가 아니라 그 건물 안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연접 인입선 시설 시 주의사항으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전선로의 재료와 기구는 안전율이 2 이상이어야 되게 됩니다. 지지물의 종류, 우리가 이 배전 공사를 할 때 지지물의 종류는 목주, 나무로 된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주 AB종, 철탑이 있습니다. 근데 철탑은 절대 지지하는 선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겠죠. 건주라고 하는 거는 지지물을 땅에다 세우는 거예요. 지지물을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묻는 공사. 그걸 우리가 건주 공사라고 하게 되고, 옆에다 뭘 붙이는 거는 장주 공사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땅에 묻히는 깊이가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고, 예를 들어 12m이게 되면은 우리가 2m 이상 묻어야 되게 되는 거고요. 15m 초과할 때는 2.5m 이상 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준이고요. 근데 설계 하중에 따라 조금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 사이의 간격인데요. 보통 시가지에서는 30에서 40m, 시가지 외에는 40에서 60m. 이건 이제 우리 군대 훈련소에서 약 전주와 전주 거리가 50m다라고 하는 거 좀 배운 적 있죠. 장주 공사할 때는 완금이나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이고요. 지선 밴드는 지선을 붙일 때 사용하는 지지물과 그 다음에 지선을 서로 묶는 역할을 하는 걸 지선 밴드라고 하게 되고요. 주상 변압기가 공중에 붙어 있게 되는데 행거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묶게 됩니다. 변압기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시가지 이내일 때, 고압일 때는 4.5m 이상, 35km 이하일 때는 5m 이상 하게 되고요. 이 변압기의 1차 측에다가는 우리가 COS,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캐치 홀더를 설치해서 전기적 이상이 발생했을 때 혹은 회로를 개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선공사를 할 때 그 지선이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꼬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닥은 2.6mm 이상이거나 혹은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할 때는 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땅에다가 그냥 전선을 꼽는 그 지선을 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가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가는 앵커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선의 중간에서는 이 상층에서 발생한 전기적 이상이 이 아래까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선 의자를 중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선은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지선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고, 다단 위에 1단, 그 밑에 2단으로 하는 것을 Y지선, 그 다음에 수평지선, 그 다음에 조금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궁지선, 이렇게 종류별로도 둘 수가 있습니다.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 철도를 할 때는 6.5m. 그래서 철도를 잘 보셔야 돼요. 가공전선도 그렇고 인입선도 그렇고 철도를 할 때는 6.5m가 다 되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3.5m, 일반 장소일 때는 5m 이상 건너야 되겠죠.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시가지 내에서는 4.5, 35km 이하일 때는 5, 35 초과되고 180km 이하일 때는 6m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지중전선로는 땅에다 묻는 거죠, 그렇죠? 특히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관로식, 암거식 혹은 직매식이 있게 되는 거고요. 직접 매설식은 그냥 트로프에다가 넣고 케이블을 바로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량물을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2m 이상 깊게 묻고요. 그럴 우려가 없을 때는 60cm 이상만 묻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식 배전반인 경우에는 배전반은 사면을 폐쇄해서 만든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전기실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큐비클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되죠. 자, 배전반 앞면과 그 다음에 벽과 사이에는 거리는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서 유지 보수가 적절해야 되고요. 분전반을 설치할 때는 절대 은폐하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달력 같은 걸로 막아놓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되고요. 교류 과전류 계전기 OCR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단락이나 과부하 시 동작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단기 종류 있죠, 그렇죠? 기중 차단기, 유입 차단기, 진공 차단기, 공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 자, 이런 거 영어 약호 보게 되고, 소호 매질을 이용하는 거 어떤 걸 이용하느냐? 기중 차단기 그냥 공기, 유입 차단기는 기름, 진공은 압축 공기. 진공을 이용하고, 공기 차단기가 압축 공기, 가스 차단기가 SF6라고 하는 그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소호 매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를 좀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가스 저렴 부하 개폐기인 GS, 자동 재폐로 차단기를 리클로저라고 하게 되고요.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를 ASS라고도 놓게 됩니다. 함, 박스. 반의 뒤쪽은 반드시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분전반 보면은 분전반의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전선도 배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다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가 1.5mm 이상으로 되어야 되고요. 내 아크에 대해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구조고요. 강판재의 것은 두께 1.2mm 이상이어야 되고요. 천장 은폐 배선의 기호는 그냥 실선으로 쭉 그으면 되겠죠. 콘센트 많이 보셨죠? 자, 옆에 이렇게 까맣게 칠하게 된 거는 벽붙이 콘센트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WP라고 하는 글자를 방기하게 되면은 방수형이다. EX 하게 되면은 방폭형이다. 지진감지는 어스퀘이커라고 해서 EQ가 되고요. 배선용 차단기는 브레이커에서 B, 배전반은 이렇게 X, 분전반은 하나, 제어반은 X 하고 색깔 칠한 거. 그 다음에 진산용 콘덴서 표시죠. 이게 콘덴서 표시를 3개, 3상에 다 걸리게 하게 되고요. 시링 라이트는 붙여놓는 거예요. 그쵸? 붙여놓는 거, 천장 같은 데 붙여놓는 거 CL이라고 하게 되고요. 지진 감지기는 위에 똑같네요. 2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백 년 설비 중에서 ZCT는 영상 밸류기, 영상 전류를 감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레기, 우리가 주로 배전선로의 구간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차단기, 방전 코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부하 설비 합계 중에서 전기 최고 많이 쓸 때 보통 이제 우리가 60에서 70%의 수용률을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집에 설비가 100kg 있다고 해도 100kg 한 번에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쓸 때는 뭐 30kg, 80kg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수용률은 30에서 80%가 되게 되는 겁니다. 부하 설비 용량을 추정할 때 설계 과정에서는 부하 밀도에 그 다음에 연면적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부하 밀도, 표준 부하가 얼마큼이 되게 되는가? 이 표준 부하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종류마다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공장, 교회 이런 데는 전기를 좀 적게 쓰게 되니까 1제곱미터당 10V 암페어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뭐 아파트나 뭐 이런 상가 같은 데는 조금 더 많이 쓴다고, 한 30 정도 쓴다고 우리가 표준 부하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조명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되는데요. 자, 조명에서 우리가 광속, 발산되는 빛의 양, 빛의 세기를 광도,
밝기를 줘도 그다음 표면의 밝기를 휘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관등회로가 뭐냐? 방전등용 안전기부터 방전관까지의 절로 이으는 선을 우리가 관등회로라고 하게 되고, 완전 확산면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빛의 밝기, 그러니까 표면의 밝기가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전만 조명일 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전만 조명은 조도를 균일하게 하는 조명 방식, 국부 조명은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방식. 수술할 때 수술대 같은데, 그럼 등기구의 기호를 보게 되면 형광등은 F, 수은등은 H, 나트륨등은 N, 메탈 할라이드등은 M 해서 이 뒤에다가 용량을 쓰게 되면 우리가 그 등의 용량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광등을 계산하는 방식 중에서 FU에는 EAD라고 하는 이런 공식들도 있게 되죠.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룸 인덱스, 방의 어떤 지수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설비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실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만 잘 이해하고 보시면은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설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이렇게 미터, 몇 킬로 이렇게 숫자들을 좀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센티미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흰 종이에다가 그림을 한번 좀 그리면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 설비 여기서 요약 정리 마치고요. 자, 이 내용을 보셨는데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야 이거 도움이 되나 하시는 분들은 앞에 저희 다산에드의 전기 기능사 필기 과정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다산에드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전기기능사 필기 강의 정규반을 한번 쭉 보시고 요점 정리를 들으시면 머리에 쏙쏙 귀에 확실하게 박힐 겁니다. 전기기능사를 꼭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전기기사라든지 전기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요점 정리가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드의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